어린이집 슬로건이 나는 가치로운 대한민국 보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거든요. 전교 1등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가끔 자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무리 전교 1등을 해도 본인 스스로가 자존감이 떨어지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아랫대 어린이집은 아이들의 놀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겠네요. 그렇지. 저는 놀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와 학부모님이 즐겁고 행복하려면 우리가 조금 더 귀찮은 거 이겨내고 어려운 거 이겨내고 이런 마인드예요. 한글을 빨리 못 읽는 것 때문에 답답하고 이럴 필요가 좀 전 없다고 생각해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거기서 근무를 했는데요. 거기 입대위 분이 어린이집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하겠다고 했어요. 전 나가겠다. 아니 가만히 있어도 갈 수 있는 그 자리를 왜 나오냐. 그냥 계셔라. 싫다. 난 천안에 민간 어린이집이 어떤 어린이집인지를 나는 반드시 보여줄 거다. 우리 기사님이 먼저 주세요. 네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다인이가 뺏어가서 아니야. 아이고 안녕. 네. 선생님은 여기를 하기 전에 사회생활을 처음에 하셨을 때 뭘부터? 사회생활을 처음 했을 때는 그냥 사무직. 그러면 전공이 이쪽은 아니셨던 거예요? 그쵸.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울 때 아이들 그림책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까 생각하다가 그림책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림책 공부를 했는데 그림책이 생각보다 너무 매력적인 거. 그림책 한 권을 가지고 1년을 공부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림책 선생님을 잘 만났어요. 이분을 따라서 열심히 그림책 공부를 하다가 그림책을 하다 보니까 또 독서에도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격증 중에 독서 치료사, 독서 논술, 독서에 관련된 웬만한 자격증은 다 갖고 있거든요. 독서 치료사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이혼 가정이라든가 이런 가정 아이들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 책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 독서 치유사 자격증까지 해서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전공이 독서였어요. 그러면서 유아 쪽으로 이제 제가 보게 된 거죠. 책으로도 접근할 수 있고 아이들 그림책으로도 접근할 수 있겠구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가르치긴 하지만 그거를 다른 아이들하고도 같이 하면 어떨까 해서 이쪽으로 왔어요. 굉장히 좀 다른 접근을 하셨네요. 네. 처음에 제가 이제 독서 지도사 뭐 이런 공부를 할 때 우리나라의 그 독서 논술, 유아 논술 그쪽에서 컨택이 있었어요. 좀 아이들 수업을 좀 해주면 어떠냐. 그런데 그거는 약간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책에 안에 들어있는 그 정해져 있는 답, 논술 그런 답들은 아이한테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아이들과 함께 하는 건 어디가 좋을까 해서 유아기관을 선택한 거. 어떻게 하면 아이들하고 좀 더 많은 아이들하고 이 그림책을 알려줄 수 있을까 부모님들하고. 그러면 어린이집 쪽은 좀 어떨까? 마침 또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셨어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시작을 한 거죠. 실제로 그 독서 교육에 대한 효과는 좀 어땠나요? 전 너무 좋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 책을 읽잖아요. 책을 읽으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거와 서서 하는 거는 정말 다르거든요. 똑같이 아버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잖아. 갑자기 아버님께 그러면 일어나서 이야기 한번 해보실래요? 그럼 일단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사람이 앉은 거와 선 차이예요. 그게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항상 발표하게 하고 이야기하게 하고 그럴 때 마이크를 좀 줬었어요. 저희 남편과 저는 소파에 앉아 있고 아이들은 발표를 하게 시키고 이래서 이 아이들이 대중 앞에 나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는 그 효과가 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창의력 어머님들이 좀 한글에 좀 되게 좀 빨리 한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좀 하시잖아요. 저도 그랬었어요. 저는 이제 큰아이는 한글을 좀 빨리 이렇게 하는 편이고 둘째는 안 그러는 편이었어요. 근데 한글을 빨리 하면 좋은 거는 엄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우리 아이 지금 몇 개월인데 한글 마무리했어 뭐 이렇게 엄마가 조금 기분이 더 좋아지는 것 같고 아이는 창의력이 떨어져요. 글밥에 집중하다 보면 아이가 그림을 못 봐요. 너무 이쁘고 상상력이 많은 그림책들이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은데 그 그림을 못 보고 지나가는 거. 한글을 빨리 못 읽는 것 때문에 답답하고 이럴 필요가 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또 어린이집에 가지고 있는 철학 중에 하나가 경험이거든요.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경험을 안 했으면 그래 한글 떼는 게 중요하지 1, 2, 3, 4 아는 게 중요하지라고 얘기했을 텐데 경험을 해봤더니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수를 빨리 알고 이런 것보다는 아이들이 창의력 성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뭐든지 좀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도 때 하면은 한글도 때에 떼게 되면 빨리 뗄 수 있는 그 기간을 너무 지루하게 아이들이 정말 한글을 뗄 수도 있어요. 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충분히 아이들을 놀면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바로 보여지는 교육 이런 거를 추구하는 건 아닐까 감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내 아이만 보면 불안해지지 않아요.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비교하면 안 돼요. 그냥 내 아이의 발달 단계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아이가 다른 아이에 비해서 한글을 빨리 떼고 피아노를 하고 뭘 하고 과연 이 아이가 또 행복할까요? 제가 가끔 어머님들 상담할 때 그렇게 여쭤봐요. 어머니 학교 다닐 때 공부하기 재밌었어요? 이렇게 여쭤볼 때 있거든요. 본인은 싫으셨대요. 근데 아이한테는 강요해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아이가. 제가 오카리나를 한 지는 몇 년 됐어요. 근데 이제 오카리나를 다른 분들은 악보만 봐도 너무 잘 부는 거예요. 곡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보를 봐도 이게 언제 짧게 불고 언제 길게 불러야 되는 걸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피아노 학원을 다니면 괜찮다고 해서 제가 이제 피아노를 배우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피아노를 몇 년을 했지만 둘째는 관심이 없어서 지금 저보다 못해요. 저 몇 달 안 됐는데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즐거우니까 이걸 하면서 너무 재밌으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이들의 학습은 재밌고 즐거워야 돼. 전 진짜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재밌고 즐거우니까 안 피곤해요. 어쨌든 아이들은 배움은 놀이로 일어나야 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해요. 즐겁게. 여기 아랫대 어린이집은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아이들의 놀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겠네요. 그렇죠. 전 놀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철학은 그건데 어머님들이 추구하는 거랑은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도 사실은 해요. 저희는 다 놀이에 맞춰져 있어요. 아이들하고 숲에 가는 것도 선생님들이 관찰하고 뭐 아이들하고 이야기 나누기 할 때도 거기에서도 놀이가 이루어지고 요즘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생각이에요. 생각을 제일 싫어해요. 요즘에는 뭐든지 생각하기 싫어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가만히만 있으면 다 해주잖아요. 근데 숲에 가면 생각을 하게 돼요. 저희 숲 교육을 하는데요. 숲 체험 교육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숲을 가려면 그냥 데리고 가진 않아요. 오늘 숲에 가서 오늘 날씨에 어떤 거를 이용해서 아이들하고 어떤 대화로 숲을 가면 아이들한테 즐거움을 주면서 놀이로 배움이 이루어질까? 이거를 선생님들하고 회의하고 회의를 통해서 아이들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풀어나가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얘들아 우리 바닥에다 그림 한번 그려볼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뭘 가져올까요? 나름 이 아이들은 몇 초 동안 생각을 할 거예요. 무엇이 그림을 그리는데 제일 잘 그려질까? 나뭇가지가 제일 잘 그려지는 생각한 아이라면 나뭇가지를 가져올 거예요. 근데 또 뾰족한 돌이 제일 잘 그려질 거라고 생각하는 아이는 그걸 또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형화된 우리나라는 장난감도 너무나도 감사하게 사용하는 방법들이 너무나도 친절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거를 딱 읽어보면 이렇게밖에 사용해야 되는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 밖에 나가서 자연물을 가지면 내 생각대로 가지고 노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전에 어린이집에 비해서 지금 여기 어린이집이 놀이나 활동이 훨씬 더 많은 월등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좀 다 커서 예전에 저도 좀 보수적으로 키운 편이었거든요. 좀 학습 위주로 좀 이렇게 키웠는데 어렸을 때 그렇게 숲놀이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거기를 좀 보낼 걸 하는 마음이 좀 크면서 많이 좀 후회가 스럽더라고요. 어차피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공부를 계속 해야 되고 공부는 계속 해야 되는데 놀 수 있는 시간이 어릴 때 말고는 없더라고요. 그때 놀 수 있는 시간에 마음껏 놀아야 돼요. 어머님들도 처음에는 걱정하시다가 좀 많이 응원해 주시는 어머님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아동교육에 진심인 사람이 됐는지. 저는 무조건 제 아이들이에요. 저는 이제 좀 결혼을 좀 늦게 했잖아요. 늦게 해서 아이들을 되게 잘 키우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잘 키우는 게 어떤 게 잘 키우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죠. 최소한 장차관을 만들어내야 잘 키우는 건가? 사실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가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능력이 있는 게 잘 키우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림책 그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잘 키우려면 여기부터 내가 우리 아이들이 오면 그림책을 어떻게 읽어주고 어떻게 이 아이들한테 주입시켜주고 어떻게 해야 될까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어. 이거 아니야. 이제 아이들을 잘 키우는 거는 아이들을 장차관을 만들어내는 게 잘 키우는 게 아니라 일단 아이들이 행복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 가고 이거를 엄마가 뒤에서
부모가 어떻게 해서 이 아이들이 이 길을 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아이들을 가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저희 아이들 되게 잘 키웠거든요. 아, 그래. 자부하실 정도. 네, 전 잘 키웠어요. 정말 잘 키웠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집 슬로건이 나는 가치로운 대한민국 보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거든요. 전교 1등 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가끔 자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많죠. 사실. 아무리 전교 1등을 해도 본인 스스로가 자존감이 떨어지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전 생각을 해요. 우리 아르떼 어린이집에 오는 친구들은 본인 스스로가 나는 가치로운 대한민국 보물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키워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운영하고 있어요. 사실 이 어린이집 슬로건이 다른 어린이집 슬로건보다 좀 더 웅장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나는 가치로운 대한민국 보물. 그러니까 나는 보물인 거예요. 나는 보물이면 나를 사랑해야 되죠. 그 다음에 가족도 사랑해야 되죠. 월요일 날 되면은 저희가 애국조회를 해요. 또 나아가서 나라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애국조회라는 게 좀 잘 안 하시거든요. 그쵸.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리고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뭐 이런 걸 잘 안 하는데 저희는 해요. 왜냐하면 작게는 나부터 시작해서 나라까지 다 사랑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자는 게 저희 슬로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존감이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자기가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고 자기 권리, 아이의 유아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면은 자존감이 클 수밖에 없어요. 이 자존감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끝까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잘났다고 말하고 너 최고라고 말해도 내가 아니면 다 소용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존감 높은 아이로 키워주기 위해서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계세요. 존중받는다는 건 정말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존중. 오늘 그럼 월요일인데 애국조회 하는 것도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쵸. 한 40분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요. 선생님, 네. 그 조회하러 갈 거예요. 네. 아이고 지금 발표 연습하고 있었어요. 연습하고 조회는 아직 조금 미뤘어요? 네. 바로 힘들어. 오늘 신입생이에요.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왔어요. 아우 이뻐라. 그래도 지금 교실에 있다가 친구들이 없으니까 찾아서 올라오시고 다녔던 친구들은 좀 그래요. 애들이 이 시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엄청 재밌어요. 보시기 어떠세요? 그럼 애들이 행복해. 애국가를 정확하게 부르다. 잘해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몸 흔들어주는 체조부터 시작하고 이제 안전교육하고 이제 하루 일주일을 시작을 하거든요. 여기 옆에는 조리실인가요? 네, 가보실래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식사를 준비하고 하시는 거예요? 네네. 와. 준비하시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세요, 보통? 거의 아침 7시, 제가 7시에 출근하거든요. 네네. 여기 시작하면 한 7시 반서부터 준비 과정을 해요. 이제 국 끓이고 국부터 끓이고 밥 앉혀놓고 그렇게 하면 한 10시 반 정도면 다 세팅이 돼요. 지금 저랑은 한 몇 년째 같이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진짜요? 예. 5년째. 워낙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조리 과정이라는 게 사실은 공정을 조금 하나 빼먹는 공정도 있잖아요. 사실 육수를 한번 안 내고 재료를 그 다시다나 조미료를 쓰면 그 공정 하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공정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하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어머님들도 가끔 오셔갖고 식사하실 때 맛있다고 하시는 게 이런 다 손수 육수 내시고 닭껍질 다 벗기시고 본인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음식이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머님들이 댁에서는 어쨌든 아이들이 뭐 편식해서 밥을 안 먹는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원에 오면은 진짜 많이 먹어요. 애들이 거짓말처럼 집에서는 전혀 안 먹는다는데 애들은 여기에서 잘 먹는다고 어머님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는 소리를 많이 하셔요. 여기 다 노고가 있으셔서 네. 뭘 잘한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게 완벽하신 분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신 선생님이에요. 아유 잘하네. 내려갈 거야? 천천히. 다 왔다.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거 뭐냐면 이거는
저희가 사실 보조교사 제도가 있어요. 이게 그냥 어린이집마다 보조교사를 한 분씩 다 배치를 해주시면 참 좋은데 다 배치가 예산상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는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요 기간이 되면 이제 보조사업으로 보조교사를 지원을 해요.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 다 되는 게 아니라 탈락되는 경우도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해서 요거 지금 내일까지 올리라고 해서 저 누락되지 않게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원장님 철학이 숲에서 아이들이 자라나는 걸 보고 해야 된다는 게 원장님의 주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지 않은 이상 밖에 나가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거예요. 겨울에도 저기 동유럽 같은 나라는 오히려 바깥 활동을 겉옷 벗고 바깥 활동을 하고 나서 오전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추워도 아이들이 나가서 그 추위에 적응할 수 있게 너무 심하게 추운 게 막 하지 않는 이상 나가서도 또 바깥 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봄, 여름 4계절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고 책에서 보는 거하고 미디어로 보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손으로 만져보고 느껴보고 차갑고 뜨거운 걸 만져봐야 이제 아이들이 더 느낄 수 있으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원장님이 일단 원장님 아이디어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실 때가 많아요. 저희는 좀 약간 늘 관념적으로 통상적으로 내려오는 거를 하는 걸 어떨까 하는데 원장님은 그거 말고 뭔가 다른 건 없을까 하고 버뜩 내면 저희도 그게 너무 이게 아이디어가 너무 새롭기 때문에 저희도 괜찮아요 원장님. 조금 갑작스럽게 뭔가 준비했던 걸 변화시켜서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죠. 어머님들도 좋아하고 저희도 그 결과에 만족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넘치신다고.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우리는 플랜 B, 플랜 C까지도 준비를 해서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좀 A를 했다가 갑자기 A가 아닌 어떤 때는 D까지 갈 때도 있어요. 코스가 처음에는 이제 난 학부모님과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게 마지막이에요. 교사가 조금 힘들어지면 두 사람이 좀 행복해지지 않을까. 아이와 학부모님이 즐겁고 행복하려면 우리가 조금 더 귀찮은 거 이겨내고 어려운 거 이겨내면 된다. 이런 마인드예요. 원장이 알파. 저희는 이제 이미 아이들을 많이 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제일 어려워요. 제일 힘든 시기예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하신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내 생활을 버리고 아이들한테 맞춰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는 늦게 올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또 어머님들이 거의 독박육아가 돼버리는 시기 되잖아요. 그런 거를 좀 원해서 조금 해소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그러면은 아르떼 이전에는 어디서? 관리동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거기서 근무를 했는데요. 거기 입대위 분이 그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하겠다고 했어요. 전 나가겠다. 어머님들이 되게 국공립을 지금 많이 좀 의지하고 계시는 편이잖아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 국공립 원장을 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나왔어요. 어느 분이 저한테 이랬어요. 요즘에 원장님들이 다 국공립 가려고 너무 애쓰고 힘들어 하시는데 아니 가만히 있어도 갈 수 있는 그 자리를 왜 나오냐. 그냥 계셔라. 난 싫다. 난 천안에 민간 어린이집이 어떤 어린이집인지를 나는 반드시 보여줄 거다. 이러고 나온 거예요. 원장님이 좀 그런 대장부적인 성향이 좀 있으세요? 원장님은 여장부세요. 추진력도 있고 리더십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알 수 없는 카리스마? 오히려 원장님이 선생님들한테나 학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이끌려가면 정말 산으로 가거든요. 원장님이 중심을 잡아주니까 다른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이 같이 이렇게 이끌어서 그 중심으로 가더라고요. 민간이 굉장히 매력 있는 곳이거든요. 저는 바람이 있다면 정부에서 민간화를 줬으면 어떨까. 아이들을 데리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근데 그게 항상 선이 있기 때문에 못 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아이들 데리고 더 많은 걸 할 수 있거든요.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해주고 싶은 게. 정말 왜냐하면 해주고 싶은 거를 부모님들이 얼마든지 해주죠. 저희보다 더 많이. 근데 부모님과 하는 거와 저희 기관에서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같이 하는 건 또 다르다고 생각해요. 부모님 없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제한적이라는 거죠. 고기 다 먹었어? 아닌가? 뭐가 하나? 김치를 다 먹었구나 우리 애기가. 나은이 오세요. 한번 볼게요. 나은이 더 먹고 싶어요? 네. 뭐 넣어줄까요? 콩나물 맛있어? 나은아, 촬영할 더 먹을 음식을 모두 다 보이지 골랐다며? 않아요. 나은아, 먹을 만큼만 더 받았구나. 와, 얘들아, 나은이 콩나물 더 먹는데. 엄마한테 더 먹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식사 후에는 이제 영화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치하고 여기 영화반은 이제 그냥 이제 잘 텐데 이제 우리 콩나라로 가보자. 어린이집이라는 이 기관이 굉장히 아이들을 키우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예. 또 우리가 보통은 첫째 때 어린이집을 보내는 걸 되게 대부분 미안해하죠. 미안해하고 이걸 죄책감 되게, 갖고. 죄책감 가지고 집에 있으면 편한 게 뭐예요? 내가 들어놓고 싶으면 들어놓고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차 마시고 싶으면 이거잖아요. 나의 자유로움. 그렇지만 사람은 그것만으로 갖고 살 수 없거든요. 규칙도 있어야 되고 아이들이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워하잖아요. 오면은.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엄마 아빠가 일단 정신이 마음이 좀 건강해야 돼요. 휴식이 필요해. 예전에는 뭐 7살에 보내고 6살에 보내고 예전에는 환경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즘 어머님들이 아이들 키우기 더 훨씬 힘들어요. 집에 데리고 있으면 뭐예요? 미디어밖에 할 게 없어요. 정말 엄마가 혼신을 다해서 아버님이 놀아주시지 않는 이상 아이들한테 자꾸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원에는 어때요? 원에서는 미디어 수업 안 하잖아. 나가 놀잖아요. 나가 놀고 친구들하고 놀고 어머님이 그 시간에 또 자유롭게 어머님 생활을 하셔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 죄책감 절대 갖지 말라고 해요.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이 원에 와서 아이들이 막 힘들고 울고 아프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하고 재밌게 놀이를 통해서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아이들하고 얼마나 재밌어요. 집에 가면 친구들 얘기하지 않나요? 많이 얘기하죠. 그럼요. 친구들 얘기만 하죠 거의. 그럼요.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죄책감 가질 이유가 없어요. 직장생활 하시는 어머님들도 막 굉장히 미안해 하시거든요. 미안해 하시면서 다른 쪽으로 보상을 좀 많이 해요. 뭐 아이들이 막 신경질 내도 다 받아주거나 내가 너를 일찍 보냈으니까 미안하니까 다 아이가 떼쓰고 이러는 거 다 받아줘. 오히려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러지 말고 어차피 아이는 기관에서 있어야 하고 어머님은 또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셔야 되고 아이들한테도 더 집중해서 저녁에 와서 아이들하고 상호작용 더 해주고 씻기면서도 말 한마디 더 해주고 이게 좋은 거지. 어머님들한테 자꾸 죄책감 가져서 해달라는 거 해주고 사달라는 거 사주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원장님이 어린이집 운영하시면서 가장 보람될 때가 언제세요? 좀? 저희는 정말 보여주기식 행사는 하지 않아요. 어떤 어머님들이 이런 게 있어. 예를 들어 이 원은 뭘 하나 엄청 많이 궁금해하시잖아요. 뭐 특별활동은 뭘 하고 이번 행사는 뭘 하고 뭘 하고. 근데 이게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진심.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 거를 알아주실 때 그때 제일 보람을 느끼죠. 저는 그 이벤트 속에 숨어 있는 게 한 가지가 뭐냐면 부모님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을 하려면 부모님 마음이 건강하셔야 되거든요. 즐거워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늦게 행사를 하는 것도 사실은 부모님들한테 즐거움, 뭐 뭔가를 좀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힘들면 학부형님이 좀 좋지 않을까? 부모님이 건강해 주셨으면 좋겠다. 마음이 여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 거를 알아주셨을 때. 이런 거는 좀 잘못해서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겠다 싶은 것도 있었나요? 있죠. 저도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다니까요. 저희 아이가 막 천재인 줄 알았어요. 3살 때 거꾸로 된 1, 2, 3, 4를 막 다 읽는 거예요. 얼마나 진짜 나 저 큰일 났다. 나 이제 학교 들어가면 이제 목에 기부스하고 다니게 생겼다. 막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초등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이보다 더 기부스하고 다니게 생긴 엄마들도 너무 많고 아이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처음 들어가서 아직도 제가 기억을 해요. 시험을 보고 왔어요. 한 개가 틀린 거예요. 그때 2과목인가 3과목을 봤는데 한 과목을 95점을 맞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틀렸을까? 이게 너무 쉬운 건데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와서 저 밖에 베란다 보고 둘이 손들고 앉아있으라고 한 거예요. 뭘 잘못했나? 지금도 아버님 그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요. 왜 틀렸는 게 어딨어요 아버님. 뭘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지 반성하라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아이들이 손을 들고 있을 때 뭘 반성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파요. 아버님 시험 보면 아버님 100점 맞고 싶죠. 다 맞고 싶죠. 저도 그렇거든요. 다 맞고 싶어요. 100점. 제일 못 맞아서 속상한 아이는 제가 아니라 아이거든요. 지금도 진짜 가슴이 아파요. 아직도 그 모습이 너무 선해요. 근데 이모가 와가지고 말려줬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빨리 언니 빨리 손 내리라 하라고. 그것도 제 마음에서 우러나서 손을 내리라고 한 건 아니에요. 이모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라 하고 얼른 들어가서 공부하라 했죠. 그게 아직도 가슴이 아파요. 그런 거에서 언제 좀 이렇게 돌이키셨어요? 그럼 3학년 정도 됐는데 공부를 잘 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아이 뒤에 극성스러운 엄마라는 꼬리표가 있더라고요. 쟤는 어떤 아이로 보여지냐면 쟤는 저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극성스러운 엄마 때문에 공부를 하는 아이. 이런 아이로 비춰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놓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원장 선생님 사실은 극성스러운 엄마의 길을 잠깐 걸어셨긴 그렇죠. 했네요. 그럼요. 그런 부모님들을 보시면 안타까운 거구나. 네.
아니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공부를 성공할 수 있는 사람 몇 프로 안 돼요. 또 공부를 성공했다 해도 그 길이 아니라서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전공 살려서 직장을 갖는 사람도 사실 몇 프로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주는 건데 저희 원에서 특성화 프로그램 같은 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특성화 프로그램도 선생님들이 관찰해 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좋아하는 건 반드시 잘하게 되어 있어요. 좋아하는 걸 자꾸 하게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걸 관찰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어느 영역에서 어떤 거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아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집에서는 이 아이가 그런 영역에서 집에서도 이 아이가 흥미를 보이는지 이 아이가 집에서도 좋아하는지 잘하는지 이게 삼위일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걸 찾아주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머님들은 사실은 아이들하고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기는 해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지긴 하지만 아이들하고 대화는 많이 안 하세요. 대화라는 거를 생각해보면 하루에 20분도 못 하실걸요. 대부분 거의 명령어예요. 하지마, 자자, 가자, 먹자, 집에 가자, 내려가자, 뛰지마. 거의 이런 이야기 저를 돌이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아이들이 대답을 원하는 질문을 잘 하지 않아요. 꽃을 보고도 꽃 예쁘지 선생님이 그러면 아이들이 네 아니오로밖에 대답을 하죠. 이건 뭘까? 그럼 아이들이 여러 가지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님 독서를 하다가 그림책을 하나 표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럼 뭘까? 뭐 같아? 아이들이 너무나도 다양한 대답을 해요. 다 같은 대답을 하진 않아요. 이러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 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제가 하는 숲이나 독서나 인성이나 이거 세 가지거든요. 저희 세 가지인데 이런 것들이 빨리 나타나 주진 않아요. 기다림이 필요한 교육들이에요. 진심으로. 근데 정말 기다리면 되거든요. 그런 데서 아이들이 일단은 마음이 확장되고 열리고 편안해야 되거든요. 숲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얻어내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자연 그러는 거잖아요. 이번 누리반 캠핑은 고무줄도 준비해라 그랬어요. 어렸을 때 고무줄 놀이 하는 거, 사방치기 고무줄 놀이 이런 거 이번부터는 할 거니까 고무줄 공기는 그 안에서 공수 아이들이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공기를 찾아오도록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좀 더 일찍부터 가서 마음껏 놀고 오기. 캠핑을 너무 좋아해요. 처음에 아이들이 엄마랑 떨어져서 잔다는 거에 되게 두려움들을 좀 있었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더 많아요. 그거는. 근데 막상 첫 번째 캠핑을 하고 나서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친구들과 같이 자고 선생님이 이제 항상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는 선생이라고 생각해서 그런가 항상 엄마라고 그날은 선생님이 엄마야 항상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오늘은 엄마예요? 거기에 좀 안도를 하면서 아이들이 엄마를 안 찾았어요. 정말. 스스로 자라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외로 아이들은 더 담대하고 더 씩씩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많이 느꼈어요. 캠핑을 다니면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남의 아이라고 보면 못 가요. 우리 아랫대에 온 친구는 다 내 아이예요. 정말 다치면 속상하고 안 먹어도 속상하고 잘 놀면 예쁘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가겠죠. 함께 일하시는 어린이집 선생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은 저한테는 진정한 보물이에요. 이분들. 왜냐하면 이분들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좋은 활동을 계획하고 그 어떤 거를 계획해도 이분들이 못한다. 어렵다. 같이 손발을 맞춰주지 않으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철학이 맞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시고 저를 믿고 같이 저랑 발을 내딛어주는 분들이거든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좀 성격이 선생님 너무 고마워요 막 이런 말을 좀 잘 못해요. 표현을 잘 못하는데 제 마음속에는 우리 원감 선생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로도 부족할 만큼 감사해요. 제 꿈이 있다면 우리 선생님들을 나는 아르떼를 다녀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희 아르떼를 만들고 싶어요. 아르떼 어린이집에 교사로서 느끼는 장점이 있다면?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숲에서 자연에서 노래하는 걸 원장님이 추구하시기 때문에 아이들 놀이로서 자라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그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저도. 참 좋았지. 거기 다녔을 때 우리 아이가 그때 잘 성장했을 거야. 분명히 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를 믿고 지금 보내주신 분들 또 보내셨던 분들 너무 감사하고 그 아이들이 좀 올바른 아이로 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